김학철 충북 도의원의 얘기인데 홍수 피해,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아서 이제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국민을 설치류 레밍이라고 하는 이제 뭐 대장을 따라서 피리 부는 사나이에 나오죠. 예.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쥐 종류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쥐에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또 언론 또 이제 어떤 법에 관계하신 분들을 뭐 개 뭐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신 것도 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있습니다.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진화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람, 그다음에 개, 돼지, 그리고 쥐 이렇게 이제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쥐 다음에는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 국민을 개, 돼지로 말하는 교육부 관료가 있고 왜 국민을 쥐로 표현하는 도의원이 있고 왜 그러죠? 진짜 아까 김성수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 불리는 그분들 머릿속에는 특권화된 의식이 있나요? 국민을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그런 특권화된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런 말들이 은연중에 툭툭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런 사람, 저분들은 지금 문제되는 저분들은 내년이 벌써 다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선택을 받지 않으셔야지 저 지역 국민들이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뭐 음주운전도 있고 뭐 맥주병으로 이렇게 뭐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분도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또 그죠 모든 선출직 그 정치인들을 다 저렇게 폄하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그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선거로 이제 다시 반드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엘리트와 대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중이 이제 엘리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선진국이 많은데 우리가 또 유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의 생각을 아직 엘리트가 대중을 이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설 땅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저분들이 또 선거 때만 되면 또 그렇게 개, 돼지, 뭐 쥐로 표현하신 분들이 또 선거 때만 되면 바짝 엎드리는 채 국민을 뭐 왕으로 모시겠다, 뭐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사실은 유세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거 선거 때가 다 됐구나. 선거 때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눈높이도 맞추고 인사도 많이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뭐 그런 행태를 하다가 선거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국민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한 대상으로 막 표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가장 분노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위주의 시대에 남아있는 잔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라는 게 결국은 자기는 어떤 엘리트주의에 져져 있고 자기가 통치하는 대상이다, 국민은. 이렇게 보는 것이 권위주의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이제 종언을 고해할 때가 왔고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제도적인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4년이 어떻게 보면 임기가 이제 보장되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인이 긴장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줘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학철 의원이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데 이 성남 민심 앞에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쥐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만평도 이제 어제 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김학철 도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방의 도의원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힘없는 도의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도의원은 동의하십니까? 도의원은 힘이 없어요?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예. 있는 그 도의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선거 예. 때 이 유권자들부터 뽑아달라고 할 때는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화면이 있을 테지만 예. 광역의원들이 도정질의하는 거 한번 그 자료화면을 보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데요. 뭐 예.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그 맡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감사,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고 있는 예. 그 대상이 정부냐 도정이냐의 차이지 똑같은 비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장관들이고 쭉 뭐 이렇게 청문이나 검증 과정을 꼭 거치는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각 자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직위 그다음에 예. 그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은 뭐 아까 이제 잠깐 태극기 집회에서 한 말씀 잠깐만 했어요. 국회의원 250명이 탄핵안에 찬성하신 분들은 전부 뭐죠? 미친 개라고 표현하신 분이고. 근데 국민들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몇 년 전